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진의 운명에 관한 중요한 기로가 되는 날입니다. 자유한국당 공천심사에서 강남갑에 대한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제가 꼭 공천을 받아서 국회에 들어가서 2022년 정권 탈환을 위한 전사가 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면접 심사에 앞서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면접 때 제가 할 얘기를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 강남갑의 상징성. 강남갑은 자유우파의 심장이자 신정치 1번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 대규모의 탈당 사태, 이런 일로 인해서 우파의 심장인 만큼 강남갑은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상처가 큽니다. 지난해 10월 3일 대규모 광화문 집회 때 서울에서 참석한 인원들이 서울의 일반 구에서는 1%지만 강남의 3구, 강남 서초 송파 3구에서는 참석률이 3%나 됩니다. 그만큼 문재인 좌파 정권에게 휘둘리고 있는 자유우파의 가치에 관한 걱정과 분노가 강남 3구는 더욱더 큰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강남갑입니다. 상처가 큰 만큼 그들은 어떤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원하느냐, 과거처럼 무슨 고관대작이라든가 재력가라든가 아니면 이름이 널리 알려진 명망가, 지금 그런 사람들을 강남갑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강남갑은 자유우파의 가치를 수호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국회에 들어가서 좌파 진영과 철저하게 싸우고 나아가서는 2022년 정권 탈환의 전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투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알보 논설위원 10년을 포함을 해서 오랜 기간 좌파와 싸웠습니다. 좌파와의 투쟁에 매진했습니다. 노무현의 나라 망치기, 광우병 선동,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한미동맹 약화, 박근혜에 대한 선동적인 탄핵, 이런 고비고민마다 저는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좌파의 급소를 압니다. 저는 좌파의 급소를 찌를 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에게 찌를 급소가 없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자유우파의 투쟁가입니다. 4월 국회에 들어가면 자유우파의 가치를 지키고 그리고 문재인 좌파 정권의 위선과 탐욕과 폐해를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알리는 일을 효과적으로 치러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진은 준비되고 검증됐습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저는 억울하게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탈락했지만 저는 그 결과를 깨끗이 받아들이고 당시 홍준표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온몸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전국의 지원 유세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강남갑 당협위원장을 임명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강남갑의 당원 유권자들은 저를 크게 환영했습니다. 반겼습니다. 저를 중심으로 단결을 해서 부서진 보수를 재건했습니다. 그 결과는 기록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당시 홍준표 당대표 시절에 치러진 당무감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미 강남갑이 필요로 하는 국회의원 후보, 한국당이 강남갑이라고 하는
신정치 1번지에 내놓을 수 있는 대표 상품으로 적격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제가 명시한 세 번째, 2022년 정권 탈환을 위해서는 새로운 바람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인물, 새로운 정치, 새로운 바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1985년에 양김이 뒷받침하고 있는 신한민주당 야당 돌풍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여러 가지 비결이 있지만 그 중에서는 새 인물, 서울에 돌아온 사형수 이철, 마산의 강삼재, 광주의 신기하, 이런 새로운 인물들을 곳곳에 다이너마이트로 박았던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서울 지역에는 스타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종로의 황교안 대표, 광진의 오세훈 전 의원, 동작의 나경원 원내대표, 여기에 강남갑에 김진이라고 하는 새로운 바람이 보태지게 된다면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4개의 전폭기가 편대를 이뤄서 좌파 진영을 맹폭할 수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을 포함한 4월 총선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맨 앞에 편대장 황교안, 그리고 양날개 오세훈, 나경원, 그리고 김진희가 맨 뒤에, 이게 네 대의 전폭기가 편대를 이뤄서 좌파 진영에 대한 맹폭, 새로운 바람, 새로운 인물, 새로운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공천을 통해서 정의를 세워야 하는 이유. 저는 자유한국당이 가장 어려울 때 이 당을 선택해서 들어왔습니다. 당이 흔들릴 때 이 당을 굳게 지켰습니다. 최근까지도. 그래서 이런 당이 어려울 때 헌신을 한 이런 사람이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서 어떤 응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만약에 엉뚱한 낙하산 공천에 밀려서 배제된다면 이것은 저는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천을 통해서 정의와 공정이 세워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태영호 공사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태영호 공사를 강남 지역의 3개의 구, 강남, 서초, 송파 이런 지역에 공천을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태영호 공사가 사선을 뚫고 탈북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북한 자유화 운동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는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태영호 공사가 지역구를 선택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탈북자들의 피 같은 동지입니다. 지난해 4월 문재인 좌파 정권의 통일부가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위해서 미국에 가는 한국의 탈북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의 비행기표 지원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김진TV를 통해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포함한 탈북자 지도자들의 비행기표를 마련해주자, 경비를 지원해주자라는 모금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모금운동은 커다란 반향을 불러왔고 나름대로 상당한 액수가 모여서 당시 신의 한수에서 또 펼친 캠페인과 더불어서 탈북자 지도자들에게 충분한 어떤 예산 지원이 가능하게 됐었습니다. 저를 포함을 해서 많은 자유우파의 논객들이 탈북자들의 피 같은 동지들입니다. 태영호 공사는 평양 출신입니다. 저의 아버지도 평양 출신입니다. 김일성이가 일으킨 한국전쟁 때 고향을 등지고 어머니와 눈물의 이별을 하면서 평양역에서 남한행 기차를 탔습니다. 아버지가 못 이룬 7,500만 자유민주 통일 한국의 꿈,
남한의 자유민주 체제가 북한을 흡수해서 독일처럼 민주통일국가를 만드는 일, 이 길에서 태영호 공사와 저는 동지입니다. 태영호 공사가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신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피 같은 동지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저는 탈북자의 동지여 태영호 공사와 함께 자유대한통일로 가는 여정의 투쟁가 동반자입니다. 감사합니다.